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기자입니다. 자, 제가 또 이번에 가져나온 이 차량은 현대에서 이제 경영 SUV로 굉장히 또 큰 관심을 받고 출시가 됐던 캐스퍼입니다. 자, 캐스퍼 뭐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제 리뷰도 했고 있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차량에 대한 정보도 워낙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뭐 어떤 리뷰를 뭐 정식적인 리뷰를 한다라기보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차량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디자이너, 현실적으로 이제 실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디자이너 분들은 이 차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한번 들어봤고요,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외관에서 이 전체적인 이 프로파일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우리나라 이렇게 경형 SUV가 출시된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느낌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경차가 보통 이 바퀴 휠이 작고 바퀴가 작고 그래서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체가 그렇게 낮지 않고 전고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휠 사이즈, 이 바퀴 사이즈를 키우면서 보다 더 안정적인 그런 차체 그 비율을 갖게 됐다라고 하면서 앞부분에 있는 보닛 부분과 그리고 이 B필러, 이 C필러로 떨어지는 이 라인도 굉장히 귀엽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굉장히 재밌다, 그리고 비율이 잘 맞는다 라는 말씀을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디테일한 부분으로 좀 들어가면은 약간 평가가 조금 갈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전면부의 디자인을 좀 한번 살펴보면 동글동글하게 빼낸 이 헤드램프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그런 설명들도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보통 헤드램프가 이제 이 위쪽에 이제 있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요 위치가, 그리고 헤드램프 위치로서는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래쪽으로 너무 내려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헤드램프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인성 측면에서도 이 안전성이 좀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에도 너무 아래쪽으로 이렇게 헤드램프가 내려와 있는 거는 그렇게 비율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의견들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도 이게 터보 모델에는 이렇게 에어 인터쿨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가 되어 있는데, 디자인이 너무 난해하다. 약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캐릭터로는 라바의 콧구멍 같은 그런 캐릭터 같은 느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디자인적으로 좀 적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설명도 해주셨고요. 오히려 이 윗부분에 요 방향지시 등 부분을 조금 주간주행등 DRL로 바꾸던가 이렇게 했었으면 오히려 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보기 좋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옆면으로 와서 봤을 때에는 크게 옆면은 되게 좋은 평가들이 이어졌습니다. 무난하고, 그리고 이 휠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괜찮고, 디자인 자체도 뭔가 SUV라는 그런 이름을 걸고 나옴에 딱 알맞을 정도로 굉장히 휠 디자인도 괜찮았다. 그리고 경차의 사이즈에 맞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더 경차 같지 않아 보여서 훨씬 더 좋았다, 안정적인 이미지를 줬다, 느낌을 줬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은 이 루프렉 쪽으로 이렇게 바가 이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차의 느낌이지만 SUV의 그런 특성들을 잘 살린 부분이다 라고 긍정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뒷모습도 이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요 아래쪽에 동글동글한 부분과,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 라인이 들어와 있는, 브레이크 이제 이 LED가 들어와 있는 부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가 나눴습니다. 자, 여기 위에서는 이게 지금 카메라를 찍다 보니까 이게 불빛이 지금 반짝반짝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파라메트릭 주어 패턴이 적용이 됐어요. 어쨌든 현대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그런 패턴이긴 한데,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보다 더 이제 조금 작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독특하고 재밌긴 한데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게 개성을 살렸지 이제 대중성을 살린 건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요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요게 지금 방향지시등 자체가 없고 이제 브레이크의 모습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지시등을 아래로 내렸어요. 방향지시등 아래로 내리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시인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차체를 높이면서 오히려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위쪽으로 같이 넣어놨으면 보다 더 이제 시인성 부분에서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동글동글한 또 이런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은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디자인 요소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보다 더 이런 요소들을 조금 더 이제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동글동글한 디자인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디자인을 쓰더라도 조금은 더 이렇게 요소들을 조금씩 빼면서 이게 좀 담백하게 그런 느낌들을 담아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자, 뭐 워낙에 뭐 캐스퍼 디자인이 좋다, 재밌다, 아기자기하다, 귀엽다 뭐 이런 좋은 평가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업에서 계신 분들의 그런 평가를 한번 들어보면 모두 다 좋다라는 평가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좋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조금씩 아쉽고 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디자인 자체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런 차량의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는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맞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어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잘 살린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고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 차량이 실제 주행을 하면서 어떤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건지, 경차로서 과연 이 차량이 2천만 원의 차값을 하는 차가 맞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의 어떤 그 트랙션 모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실질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전이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꾹 한번 눌러주면 지금 트랙션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스노우, 그 다음에 머드, 샌드, 요 세 가지 이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진흙길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트랙션 모드를 머드로 놓고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트랙션 모드를 머드로 한번 놓고 한번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길을 제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머드 모드로 놨을 때 이 차가 그렇게 막 속도를 확 내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저속 구간에서 제가 이렇게 엑셀링을 하는 게 그렇게 막 차가 막 빨리 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냥 안정적으로 되게 저속 구간에서 그냥 굴림을 그냥 저속 구간으로 안정적으로 굴림을 한다 라는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고요. 자, 샌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지면 상태가 조금 푹푹 빠지는 그런 길일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서 아마 세팅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구간에선 좀 그게 맞지는 않는지 머드 모드랑 샌드 모드가 크게 뭐 차이점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엑셀을 조금 더 세게 밟고 좀 이렇게 좀 주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바뀌는 게 좀 드라마틱하게 좀 이렇게 좀 느낌이 난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스노우 모드도 한번 놓고 그러고 한번 가볼게요. 자, 스노우 모드를 놓고 지금 주행을 하면 뭐 이렇게 뭐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뭐 그런 기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 차를 몰면서 지금 미끄럼 방지가 된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없어요. 그냥 마찬가지로 이렇게 속도가 잘 나지 않는, 그러니까 고속으로 가는 거를 좀 이렇게 억지로 눌러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저속 구간으로 탈출해라 라는 그런 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또 그리고 사륜 구동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실제 그런 빙판길이나 눈길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로 작동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이 세 가지 이 트랙션 모드가 그렇게 다 이렇게 뭔가 세팅 값이 확확 느낌이 올 정도로 바뀌진 않았다라는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 주행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워낙에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제일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얼마나 좀 잘 작동하는 건지 요 부분부터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뭐 등등 여러 이제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자, 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버튼 중에서 여기 요 위에 있는 요 속도계 버튼, 요 속도계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고, 네, 그 다음에 차간 거리를 제가 한번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차량 거리를 세팅했습니다. 그 다음 그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60km로 지금 속도를 맞춰 놨고요. 지금 속도를 조금 더 높이니까 이제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은 1km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건 동일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길게 꼭 올려주면은 플러스 버튼을 길게 쭉 올려주면 10km 단위씩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70km로 맞춰놨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속도를 올려서 제한 속도 구간이 80km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80km 속도로 지금 맞춰놓은 상태로 가고 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되면은 일단은 요 레인 어시스트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인 어시스트 기능은 제가 따로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자, 옆에 보시면은 여기 또 아래 버튼이 있어요. 스티어링 휠 버튼이랑 레인 버튼이 있는데 그게 레인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그걸 한번 꾹 눌러주면 네, 지금 레인 어시스트까지 같이 세팅이 됐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는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실제 두 발을 놨고요.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로 스티어링 휠 위에 손만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레인도 알아서 잡아주고 있고, 앞 차량의 속도를 보면서 80km 이하의 구간에서는 앞차의 속도를 맞춰서 거리를 맞춰서 따라갑니다. 네, 그 모습이 여기 있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상으로도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차를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실제 제가 이 기능을 한번 눌러 보니까 그렇게 작동이 어렵지가 않고요. 그리고 실제 시인성도 굉장히 좋아서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도로라고 하면은 조금 길이 좀 복잡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복잡한 도로에서도 알아서 잘 주행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사선에서 끼어드는 차량이 생긴다 그랬을 때 그 간섭을 얼마나 잘 피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 같은 경우에는 경차이기 때문에 크게 뭐랄까요, 풍절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음들, 그리고 노면의 잔징동, 잔소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한 56, 60 뭐 이 정도의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그런 느껴지는 풍절음이나 이런 잔진동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제 실행을 하면서 앞차와의 속도 간격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를 맞추잖아요. 근데 중간에 약간 변속에 대한 울컥거림이 살짝 느껴집니다. 뭐 경차여서 어쩔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 그런 부분들은 좀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경차니까 이제 제가 주행하면서 좀 이렇게 차량에 대한 어떤 좀 그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딱히 그런 부분이 막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이 차량을 딱 타고 주행을 했을 때에는 내가 경차를 몬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뭐 실내 인테리어 구성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이제 공간감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 헤드룸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차를 몰면서 느끼는 그런 생각들은 내가 이렇게 경차를 몰고 좀 불안불안한 차를 탄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들진 않습니다. 자, 이제는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여기 센터 패시아 쪽 아래쪽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동그란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을 한번 딱딱 돌리면은 스포츠하고 노멀 모드 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뀌게 되면 이 계기판 자체가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주행을 하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건지,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멀 모드로 지금 진행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요 변속에 있어서의 약간 살짝의 그런 이 유격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도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좀 유격이 좀 느껴지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지금 스포츠 모드로 놓고 바꾸니까, 달려보니까 그런 유격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 반응 속도가 그 노멀 모드보다는 조금은 더 이제 민첩해졌다, 예민해졌다, 이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막 그런 뭐 왕왕 이렇게 나가는 차는 아니잖아요. 뭐 경영 SUV 경차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 차 트림이 1.0, 그래서 터보렉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터보렉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스포츠 모드는 그런 좀 차이점은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실제적으로 좀 리뷰를 하는 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영 SUV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된 그런 첫 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 일본이나 이런 경차의 강국들에서는 이런 경영 SUV가 이미 벌써부터 이제 출시가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영 SUV의 어떤 성능들 자체도 굉장히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개선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예로 지금 수츠키, 일본 수츠키의 짐리라는 경영 SUV가 있습니다. 그 차 같은 경우에는 리틀 G바겐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핫한,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한 차로 인기를 많이 끌어왔었죠. 자, 그 차와 이 차를 비교한다면 과연 캐스퍼가 뛰어나다라고 확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차량은 괜찮은데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경차라면 경차에 맞는 그런 모습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저것 옵션을 다 추가하고 뭐 이 정도가 되면은 지금 이 차량만 해도 가격이 2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가격, 경차가 2천만 원이다? 살짝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경차라고 하면은 그에 맞는 그냥 모습으로 좀 출시가 되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도 있고요. 또 워낙에 이런 매뉴얼 스틱이라고 하죠. 매뉴얼 버전을, 변속 버전을 잘 이제 많이 사용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매뉴얼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를 또 출시를 같이 해주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더 다운을 시켜 주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행연비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공인연비 기준으로 복합연비가 지금 한 12, 13 정도 나오는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경차가 왜 이렇게 낮지라고 저도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 제가 주행해 놓고 보니까 제가 한 42km 정도 거리를 달렸고요. 그리고 한 50분 정도, 한 1시간 가까이 주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인 이런 연비가 지금 19.9km/L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인 연비, 이제 복합 연비 기준으로 공인 연비보다는 대략 한 6에서 7 정도가 더 잘 나오는 그런 연비를 나타내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자분들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 좀 그런 부분은 좀 같이 고민을 해서 뭐 판매 전략이나 이런 거를 뭐 온라인 판매로 돌리면서 중간 마진을 줄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싸져야 되는데 이런 소비자들의 반응은 이게 싸진 게 맞아? 이거 더 비싸진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들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좀 다양한 종류의 경차들이 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에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TV기자의 정말 뭐 이것저것 다 뺀 정말 담백한 그런 현실 리뷰였고요. 앞으로도 보다 더 다양하고 재밌는 그런 소재들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차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신차 현실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